자, 그럼 마지막으로 전기 집진 장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집진 장치는 이전에 배웠던 집진 장치 중에서 가장 높은 효율의 집진 장치입니다. 자, 그럼 전기 집진 장치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집진 장치는 주로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력이 주된 힘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중에서도 대전 입자의 하전에 의한 쿨롱력이 주된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기집진 장치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전기집진 장치는 방전극이 존재합니다. 방전극은 일반적으로 뾰족한 철사 모양입니다. 자, 근데 위에서 바라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도록 할게요. 자, 방전극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플러스 전하는 빨아들이고 마이너스 전하를 내뿜으로써 분진에 입히게 됩니다. 자, 분진 입자는 일반적으로 미세한 전하를 띠곤 있지만 처리하기엔 너무 작기 때문에 방전극을 이용해서 전하를 입혀주는 것이죠. 따라서 해당 것을 분진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방전극에서 발사된 전하가 분진에 달라붙게 돼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처리해야 되는 집진판의 성질은 마이너스를 흡수할 수 있는 플러스 성향을 띠는 집진판을 설치해 줍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전하를 띤 분진들은 집진판으로 달라붙게 돼서 처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전기 집진 장치의 원리를 이용해서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집진 장치의 종류로는 하전 방식에 따라서 1단식과 2단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단식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집진판과 방전극이 한 공간에 위치하는 것을 1단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진판 사이에 이렇게 방전극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1단식은 일반적으로 어디에 많이 사용이 되냐면 산업용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1단식을 사용할 경우에는 대용량 가스를 처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재비산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까지도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2단식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분리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단이 두 개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먼저 존재하는 것은 방전극이 있는 곳이 따로 존재하고 집진하는 곳이 따로 존재한다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방전극은 처음에 들어오는 곳에 한 곳에 위치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단으로 이동하면서 처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단식은 어디에 많이 사용이 되냐면 공조용에 많이 사용이 되며 우리가 자주 알고 있는 공기청정기에서도 이 2단식을 많이 채택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전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 공기청정기는 여과집진 장치처럼 처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많이 하셨는데 요즘에는 이 2단식을 적용해서 전기집진 장치로도 많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1단식은 오존이 발생되기 때문에 가정용으로 사용하기는 어려웠지만 이 2단식을 사용함으로써 오존 발생이 저하되어 공기청정기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전기집진 장치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먼지 비저항입니다. 먼지 비저항에서 이때 비는 안일비가 아니라 비율을 뜻해요. 따라서 비저항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저항이 크다는 것이므로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다는 것이고 비저항이 작다는 것은 그나마 저항이 작기 때문에 전류가 잘 흐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먼지 비저항을 왜 알고 있어야 되냐면 비저항의 크기에 따라서 발생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두 가지 현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먼지 비저항이 작은 경우 먼지 비저항이 10의 4제곱 옴 센티미터보다 작은 경우를 생각해 보도록 하고 두 번째는 10의 12제곱 옴 센티보다 큰 경우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붙은 옴 곱하기 센티미터는 먼지의 비저항에 대한 단위다 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먼저 10의 4제곱보다 작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것은 재비산 현상입니다. 재비산 현상이란 무엇이냐면 그림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집진판과 함께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집진판을 그리도록 하고 밑에 방정극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동그라미는 방정극, 위에 있는 파란색은 집진판입니다. 재비산 현상이란 무엇이냐면 비저항이 그만큼 작기 때문에 전하를 빨리 소모할 수가 있죠. 자, 그럼 방정극에서 음전하를 먼저 받아내는 것이 무엇이냐면 분진입니다. 분진은 이 방정극에서 받은 음전하를 받고 집진판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집진판은 플러스를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분진은 집진판에 달라붙어서 누적이 되게 되는데 비저항이 작기 때문에 빠르게 전하를 뺏기게 됩니다. 전하를 뺏기게 되면 이 분진은 다시 플러스 성향 아니면 미세한 음전하 형태를 띠기 때문에 다시 밖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밖으로 튀어나오게 되면 방정극에 의해서 다시 전하를 받게 돼서 집진판에 붙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분진을 처리해야 되기 위해서 집진판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재비산 현상에 의해서 집진 효율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반대로 비저항이 크다면, 즉 저항이 큰 경우는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 해당 현상을 백코로나 현상, 이때 백은 백입니다. 백코로나 현상이라고도 하고 역전리 현상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분진이 이제 집진판에 붙었는데 너무 저항이 크기 때문에 이제 털어내려고 해도 잘 털어지지 않는 현상이 이 역전리 현상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안전하게 효율 좋게 운전하기 위해서는 이 사이값을 유지해야지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책을 통해서 전기집진 장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집진 장치의 개요 및 집진 원리는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류 부분을 한번 밑줄 쳐보도록 할게요. 하전 형식에 따라서 1단식과 2단식으로 나누게 되었는데 1단식은 일반적으로 산업용으로 사용되며 재비산 발생 억제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함진 농도가 높은 처리가스에 유용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단식은 어디에 많이 사용되냐면 공전용과 공기청정기에 많이 사용이 되며 역전리 현상을 억제해주며 1단식에 비해 오존의 생성을 감소시켜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볍게 읽고 넘어가 주면 되고 그 다음에 탈진 방식에 따라서 건식과 습식으로 나누게 됩니다. 이것은 전기 집진 장치의 가장 큰 특성인데 원래는 세정 집진 장치에서만 물을 사용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 전기 집진 장치에서는 탈진을 할 때 습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잘 생각해보면 건식보단 습식을 처리하게 될 경우는 보다 더 깨끗하게 청소가 가능하죠. 자, 일반적으로 우리 집을 청소한다고 생각할 때도 빗자루질만 하는 것보다는 물 청소를 하게 되면 보다 더 깔끔하게 먼지가 제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정집진 장치에서의 단점에서도처럼 집진 후에 폐수 처리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습식을 위주로 암기를 해주는 게 좋은데 습식 탈진 방식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집진 후 폐수 처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하지만 역전리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낮은 전기 저항 때문에 발생하는 재비산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건식과 습식을 잘 조절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은 집진 장치가 되겠죠. 자, 그럼 개념 잡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식 전기 집진 장치의 특징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자, 첫 번째, 낮은 전기 저항 때문에 생기는 재비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처리가스 속도를 건식보다 2배 정도 높일 수 있다. 즉 처리가스를 빠르게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물은 한 번에 씻겨 내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집진 극면이 청결하게 유지되며 강전계를 얻을 수 있다.
왜냐하면 전기라는 것은 겉에 붙어있는 분진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 분진들을 빠르게 제거해야지만 이 전하를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먼지의 저항이 높기 때문에 역전리가 잘 발생된다. 먼지 저항이 높을 경우에 역전리가 잘 발생되는 건 맞지만 습식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것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장단점을 보도록 할게요. 자, 장단점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건식과 습식 모두 사용하기 때문에 집진 효율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광범위한 온도 범위에 적용이 가능하며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유지비가 적게 소모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압력 손실이 매우 낮습니다. 자, 우리는 원심력 집진 장치와 세정 집진 장치를 보았을 때 압력 손실이 크다는 걸 보았죠. 그래서 이 전기 집진 장치는 압력 손실이 적기 때문에 그만큼 유지 관리가 좋다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단점으로는 초기 설치비가 많이 소요가 되고 부하 변동 적응이 곤란한 단점이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관련 공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 공식은 너무 중요하죠. 자, 효율 구하는 공식은 중력 집진 장치, 원심력 집진 장치, 여과 집진 장치, 그 다음에 전기 집진 장치에서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럼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측에 중력 집진 장치 먼저 보도록 할게요. 중력 집진 장치의 집진 효율은 어떻게 구했냐면 수평 속도와 높이에 대해서는 반비례했고 그 다음에 침강 속도와 길이에 대해서는 비례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심력이죠. 자, 원심력 집진 장치의 집진 효율은 그냥 단순하게 암기하기는 좀 어려웠지만 암기를 해 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분모는 9, 그 다음에 점성계수, 그 다음에 입구의 폭, 그 다음에 약간 스토크스식이랑 비슷했어요. 그 다음에 로 P 마이너스 로, 그 다음에 이때 G가 아니라 파이, 그 다음에 유효 회전수, 그 다음에 수평 속도 이렇게 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과 집진 장치는 어떤 식으로 구해 보았냐면 여과 집진 장치는 전체 효율을 구하는 식을 배웠었는데 1-A에 대한 효율, 그 다음에 1-B에 대한 효율로 구했습니다. 자, 이것이 두 개일 경우에는 이렇게 하지만 이게 세 개, 네 개일 경우에는 이런 같은 방식으로 뒤에 붙여주면 되는데 이 여과 집진 장치는 보다 쉽게 구하는 법이 있었죠. 자, 복습한다 생각하고 한번 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A 집진 효율은 90%의 집진 효율을 갖고 있고 B의 집진 효율은 80%의 집진 효율을 갖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진이 처음에 얼만큼 들어오게 되냐면 100만큼 들어왔다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A 집진 장치에서는 90%의 제거 효율이 있기 때문에 90만큼은 제거되고 10만큼이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B 집진 장치의 집진 효율은 80%로 80%가 제거되면 8만큼 제거되기 때문에 2만큼 방출이 됩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토탈로 보았을 때는 98%가 제거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것을 공식에 그대로 대입했을 경우에도 구할 수 있습니다. 이타 A에는 90%이기 때문에 0.9를 대입하고 그 다음에 이타 B는 80%이기 때문에 0.8을 대입해서 계산하게 되면 이때 집진 효율은 0.98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앞에서 설명을 한번 드렸지만 식을 이용해도 되고 그림을 이용해서 푸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관련 공식 전기 집진 장치를 보도록 하면 이때 A는 단면적, 그 다음에 이때 WE는 먼지의 겉보기 이동 속도, 그 다음에 Q는 처리가스량입니다. 자, 지금 해당 식은 중력 집진 장치의 난류일 때의 집진 효율과 비슷하게 생겼죠. 자, 왜냐하면 이 전기 집진 장치는 난류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식이 적용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때 중력에 관련 식은 측류에 관련된 식이죠. 자, 그러면 측류와 난류를 구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레이놀드 수였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뒤로 넘어가서 한번 문제를 풀고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전기 집진 장치 내에 먼지의 겉보기 이동 속도는 0.11m/s. 그 다음에 5 곱하기 4 미터 제곱의 집진판이 182매를 설치하여 유량 9000m 세제곱 퍼 미니트를 처리할 경우 집진 효율을 구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 이것은 좀 뭔가 새로운 문제죠. 자, 그래서 이것을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진판은 파란색으로 했으니까 계속 파란색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집진판은 우리가 그렸을 때 위아래로 하나씩 있는 것을 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추가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운데 집진판이 추가되고 있어요. 추가되는 집진판은 보라색으로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집진판이 계속 182매가 추가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위아래 가장 상단과 가장 하단 부분은 아랫부분에만 집진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붙기 때문에 아랫부분만 집진이 되지만 중간에 있는 녀석들은 위에서도 달라붙고 아래에서도 분진이 달라붙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면적으로 환산하게 되면 중간에 있는 녀석들은 면적의 2배만큼 해당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밑에 있는 해설 부분을 보게 되면 집진판 182매 중에 그 다음에 180매는 양면 집진을 하기 때문에 2매는 단면 집진을 하므로 180은 곱하기 2를 내주고 그 양 끝에 있는 2개는 곱하기 1을 내줘서 총 단면적의 362를 곱해주면 됩니다. 자, 이것은 많이 출제되고 그 다음에 실기에서도 많이 출제되는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림을 통해서 그래서 상단과 하단은 한 면씩만 집진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것은 위에 있는 자연상수 위에 있는 유량, 단면적, 이동속도는 단위를 맞춰줘서 계산하는 게 중요하죠. MKS를 맞추거나 CGS로 통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단면적과 이동속도가 MKS로 통일이 됐으므로 이때 유량도 미터 세제곱 퍼 세크로 전환을 하게 되면 150m 세제곱 퍼 세크가 돼서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0.9951, 즉 99.51%의 효율을 갖게 됩니다. 실제적으로도 이 전기 집진 장치는 집진 효율이 99% 정도로 매우 높은 집진 장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장애 현상의 원인 및 대책에 대해서 보도록 할 텐데 이것은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재비산, 역전리, 추가적으로 2차 전류의 현저한 저하까지는 반드시 암기를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는데 이때 재비산은 비저항이 10의 4제곱 센치보다 낮은 경우, 자, 세크가 아니라 센치죠. 자, 그 다음 비저항은 10의 11제곱 센치. 자, 이게 10의 11에서 10의 12로 애매하기 때문에 한 11에서 12 정도보다 큰 경우가 역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에 따른 대책도 봐주시면 되는데 암모니아를 주입하거나 집진극에 배프를 설치하는 것이 재비산 방지 대책. 그 다음에 역전리는 SO3나 TEA를 주입하거나 그 다음에 전극의 청결을 유지합니다. 따라서 습식 탈진 방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 전극의 청결이 유지되기 때문에 역전리가 해소되는 것이 있었죠. 자, 그래서 이 장애 현상의 원인 및 대책까지 완벽하게 외워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집진 장치까지 마무리해 보았고 다음 시간에는 유해가스 처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유해가스 처리는 이 대기오염 방지 기술에서 가장 어렵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앞에 부분을 충분히 복습하고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